주스. 오늘은 둔벙입니다. 올챙이가 가득했던. 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올챙이가 가득했던 둔벙은 갑자기 청태로 뒤덮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을 것 같은 징그러운 비주얼. 녹조로도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건 사실 청태라고 불리는 이끼의 일종입니다. 지금 손으로 걷어낼 수 있는 건 조금 걷어내고 있어요. 오, 뭐야? 막 튀어나와. 잠자리에 유충인 수채 한 마리가 제 눈에 보입니다. 맑았던 올챙이 둔벙이 갑자기 이렇게 녹조로 뒤덮인 건 다름 아닌 개구리 때문인데요. 요 며칠 참개구리들이 끈적끈적한 알을 낳으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았고, 그렇게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이렇게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알이 보이시죠? 이게 끈적끈적해서 나뭇가지들을 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이쪽이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인데 여기도 조그만한 잠자리 유충 하나가 살고 있네요. 얘도 작년에 나온 듯. 이 조그만한 녀석은 모기의 유충을 먹으면서 모기가 발생하는 걸 막아줍니다. 어쨌거나 막혀있던 배수구를 뚫자 이렇게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물살만 생겨도 물 위에 떠다니는 청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와, 지난번보다 실이끼의 양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고여 있었으니 남아있는 영양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축적되면서 이끼가 이렇게 자란 겁니다. 심어놓았던 식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영양분의 양보다 물속에 남아있는 영양분이 훨씬 더 많을 때 이렇게 이끼가 폭증하게 됩니다. 초록초록해서 예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썩 예쁜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면 청태가 가득한 연못의 안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은 청태가 워낙 많아서 안쪽이 햇빛이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둔벙의 위쪽에 빼곡히 깔려있는 청태, 안쪽은 이런 모습. 안쪽에도 위쪽과 마찬가지로 청태가 가득합니다. 실이끼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죠. 드문드문 도롱뇽의 알도 보이고 올챙이도 막 지나갑니다. 근데 이끼가 너무 많죠? 오늘은 이 이끼를 잡아야겠습니다. 지금은 배수구를 다시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물의 유입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이끼가 더 생기진 않겠지만 지금의 모습이 썩 예쁘진 않죠. 일반적인 수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끼가 가득 폈을 때는 빛을 차단하고 영양분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수조의 경우에는 사료를 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직사광선을 직방으로 받는 연못의 경우에는 햇빛을 막기도 어렵고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영양분들을 막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촬영했던 모습인데 이때보다 이끼가 훨씬 많아졌죠. 하늘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개구리들이 벌레를 잡아먹고 연못에다가 똥을 싸는 것도 외부의 영양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을 아예 다 막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처리가 힘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물 변기를 투입할 겁니다. 그것도 역대급으로 많은 숫자를 넣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이끼가 많으면 웬만큼을 넣어서는 티도 안 나기 때문인데요. 자, 그 생물 변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도착한 생물 변기는 바로 요 새우입니다. 민물새우. 생이나 토화로 불리는 녀석들인데요. 제대로 된 이름은 새뱅이 새우입니다.
이 녀석들은 원래 새우젓이 될 운명이었던 녀석들인데 제가 농장에 연락을 해서 특별히 택배로 받았습니다. 주문량은 1kg, 그러니까 한 5,000마리 정도 되는 듯해요. 요즘 한낮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일단은 차가운 물을 좀 틀어놓고 이 녀석들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빨간 녀석들은 이미 좀 죽어서 온 거예요. 찬물 샤워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생일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만큼 잡으려면 한 달은 잡아야 돼서 겸사겸사 둔벙에서 새우 양식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만큼을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살아있죠? 와, 며칠 만에 청태가 정말 심해지긴 했네요. 이게 조금 더 지속됐다면 둔벙 안쪽으로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안에 있는 생물들한테도 문제가 됐을 겁니다. 지금도 꽤 어두워요. 한낮인데 반해서 햇빛이 훨씬 덜 들어옵니다. 저 뭐야? 자, 새우들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고 죽은 애들과 살아있는 애들이 분간이 됩니다. 근데 죽은 애들을 일일이 걸러낼 순 없고 어차피 다 넣으면 살아있는 녀석들이 해치울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둔벙에 넣을 거예요. 또한 죽은 녀석들은 올챙이들이 분해를 해줄 겁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녀석들만 따져도 수천 마리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새우들 연못에 투하합니다. 잘 가라. 여기저기 뿌려줘요. 사실 이렇게 녹조가 낄 정도로 영양분이 많은 환경은 새우가 번성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의 주된 먹이가 되는 저런 이끼가 번성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나머지 녀석들도 연못에 투하. 오. 박스에 남아있는 녀석들까지 싹싹 털어서 둔벙에 넣어줍니다. 돌 위에 떨어진 녀석들도 물을 부어서 둔벙으로 넣어줘요. 이끼가 가득한 물속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새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죠. 기절한 애들도 보이고 살아있는 애들도 같이 보입니다. 오, 엄청 많아요. 연못의 위쪽에 떠있는 청태는 물을 막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해놨고요. 이제 새우들이 이 남아있는 청태를 얼마나 먹는지 관찰을 해볼 겁니다. 새우가 이끼를 먹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동물성 먹이부터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끼는 천천히 먹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청태가 다 사라질 때쯤이면 새우의 숫자도 엄청나게 증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새우가 살기에 딱 좋은 환경과
영양분들을 가지고 있는 둔벙이기 때문이죠. 이미 먹이 활동을 시작해서 분주하게 주먹을 날리고 있는 녀석들도 보이네요. 이 녀석들의 번식기는 딱 5월에서 7월 정도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녀석들의 배에도 송글송글한 포도알 같은 알이 막 달릴 겁니다. 오, 뭐야. 올챙이니 엄청 커졌어요. 이 녹조와 이끼가 가득한 둔벙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지를스였어요. 뿅. 다음날 아침, 위쪽에서 떠다니던 청태는 물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배수구로 빨려 나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안쪽에 있는 이끼들은 아직은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새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